유럽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제 소금의 기준이 있어요. 제일 낮은 단계가 암염이에요. 그 다음 단계에 보면 해수염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잘하는 계량도 소금이라든가 뭐 말던 솔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소금들이 되는 거죠. 일본에서는 오랫동안은 아무나 소금을 못 만들게 했어요. 정제염만 오롯이 만들어서 먹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일본은. 정제염 먹었더니 피부 질환도 많아지고 암도 많이 생기고 여러 문제 생기니까 이건 소금을 바꿔야 된다. 나 그럼 뭘 먹어야 되냐? 인류가 1년에 사용하는 총 소금의 양은 2억 5천만 톤 정도를 사용을 해요. 2억 5천만 톤. 어마어마한 양을 사용하는데 2억 5천만 톤을 만들어졌을까? 그럼 천일염은 그중에 한 7천만 톤 정도 돼요. 암염이 한 1억 5천만 톤 정도 되고 나머지가 2, 3천만 톤 정도가 호수에서 건진다든가 사막에서 건진다든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걸 건지는 어떤 개념이고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거라든가 정제염 같은 경우가 합쳐서 한 2, 3천만 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류가 사용하는 소금의 대세는 암염이에요. 암염. 왜 우리가 핑크 솔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암염을 우리가 이제 언젠가부터 우리 식탁에 오고 뭐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암염을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남미 이런 암염을 많이 하는데 그 나라에서 식용으로 쓰는 암염은 그냥 캐낸 암염을 식용으로 쓰지를 않아요. 그걸 다 녹여서 불순물을 가라앉히고 그걸 다시 끓여서 소금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염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바다에 있던 것이 지각 변동을 통해서 물이 증발하고 그게 땅속에 묻히는 거잖아요. 이게 과정이 수억 년의 시간이 걸렸을 텐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홍수가 났다가 지진이 났다가 뭐 별그 거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암염 광산 가보면 이게 나이테처럼 층층이 됐어요. 소금이 만들어졌다가 위에 한번 홍수 나가지고 이제 뻘물이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다 층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암염을 가보면은 불순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녹여서 불순물을 가라앉히고 가요. 암염의 색은 불순물 색이라고 봅니다. 핑크색은 왜 그러냐? 그게 묻힐 때 그 부분에 토양에 철분이 많아서 철은 녹슬면 붉은색을 띠잖아요. 얘들이 이제 스며들어서 이렇게 그런 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미 같은 데는 회색빛 소금들이 되게 많아요. 그쪽 토양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천일염은 이제 염전에서 만든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천일염도 나라마다 만드는 방식이 다 달라요. 300만 톤 쓰면서 250만 톤은 공업용으로 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소금 생산량은 얼마예요? 300만 톤 중에서 50만 톤밖에 안 돼요. 250만 톤은 다 수입품이에요. 세계에서 소금을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일본이고 두 번째가 한국으로 꼽아요. 그러면 250만 수입 제품은 뭐냐? 대부분 다 천일염이에요. 그러면 그 천일염은 어디서 올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생각하죠. 중국에서 오는 건 얼마 안 돼요. 대부분 호주나 멕시코에서 들어온단 말이죠. 호주하고 멕시코는 어떤 나라냐? 사막 기후가 딱 떠오르는 거죠. 우리나라 염전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땅도 넓고 사막이고 비도 안 오니까 얼마나 소금 만들기 좋겠습니까? 한 염전에서 몇백만 톤씩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 가지고 수확을 해서 세척을 다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공급을 하는 이런 개념이죠. 그거는 그 천일염의 염도가 95% 이상, 97% 이렇게 된 게 와요. 우리나라 염전에서 만들어진 소금은 염도가 뭐 80% 이렇게 되는데 그 수분 함량이 안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다 수분 다 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중국에서도 천일염 수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국 천일염은 안 좋기로 유명하게 인식을 딱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중국 천일염하고 우리나라 천일염 뭐가 다를까? 중국 천일염도 서해 바닷물로 만들잖아요. 그죠? 같은 바닷물로 만드는데 한쪽은 되게 안 좋다라고 한쪽은 좋다라고 인식을 해요. 호주나 멕시코는 사막이기 때문에 그 넓은 데다가 물을 끓여서 만들지만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염전의 물의 두께는 1cm밖에 안 돼요. 그 중국은 1m 이상을 만들어요. 그러다 넣어놓고 놔두면은 뭐 세월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증발하겠죠. 그죠? 6개월 만에 증발할 수도 있고, 그럼 6개월 만에 또 물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밑에 이제 소금이 몇십 센치 쌓이게 되면 이걸 이제 기계 장치를 통해 수확을 해서 이제 소금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면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황사, 미세먼지, 이렇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뻘 성분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금의 품질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층층마다 성분도 달라요. 중국에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소금은 법적으로 유통하면 안 되는 소금이에요. 그래서 그걸 식용으로 하려고 그러면 다 세척을 거치고 요오드라는 미네랄 첨가를 해서 만들어야지만 합법적인 소금이 다 유통하는데 그게 아까 그런 과정 거치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앞에 만들어진 그냥 그걸 갖고 수입을 해서
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지저분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제재염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천일염 식용으로 못하게 했어요. 옛날에 흙바닥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흙바닥에 만들다 보니까 그걸 모으다 보니까 흑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지저분하고. 이걸 식용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럼 뭘 먹어야 되냐? 천일염에다가 수입소금을 넣어서 녹여서 불순물을 가라앉히고 그걸 다시 끓여서 만든 게 그게 제재염이에요. 그리고 천일염은 식용으로 하면 안 되는 소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장판염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깨끗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식용으로 만드는 이제 법이 돼서 이제 천일염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천일염과 제점, 암염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분들이라는 게 제각각이고 그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맞춰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미네랄 함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 기준에 맞추니까 암염을 다 녹여가지고 불순물 제거하고 그걸 갖고 만들다 보니까 순도가 아주 좋은 소금들이 만들어 그걸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천일염도 그렇게 만들어 쓰고 있는 거고 제재염도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한 거죠. 그 예전에 우리는 제재염밖에 식용을 못했어요. 천일염은 이제 절임용으로만 쓰라는 거예요. 그 지금은 이제 천일염 식용으로 바뀌어서 이제 우리가 쓰기는 하지만은 지금도 아주 제재염을 갖고 식품에다 많이 쓰게 되는 일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들어진 거고 다른 용도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제 소금의 기준이 있어요. 제일 낮은 단계가 암염이에요. 암염은 걸 값이 싸고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의 부분 해수염으로 치는 게 바닷물로 갖고 이제 만든 소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계량도 소금이라든가 말던 솔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소금들이 되는 거죠. 유럽에서 만드는 기준은 이제 그렇게 되면 되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미네랄 소금이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는 오랫동안은 아무나 소금을 못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소금 만드는 건 메이저 7개 회사만 소금 만들고 일반인은 소금을 만들면 안 되도록 해놔가지고 정제만 오롯이 만들어서 먹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일본은.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 정제 먹었더니 그 사람들이 이상해진다. 피부 질환도 많아지고, 암도 많이 생기고, 혈압도 올라가고, 여러 문제 생기니까 이건 소금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미네랄 소금을 만들어 먹자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누구나 소금을 만들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참 우리나라 이제 그 소금 자유화가 됐던 거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미네랄 소금에 대한 얘기가 일본에서 어떻게 하면 미네랄 첨가된 소금을 만들 것인가 연구돼서 각 지방마다 다양한 소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됐죠. 근데 미네랄 소금을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미네랄들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나트륨 다음에 제일 많은 게 마그네슘이에요. 근데 마그네슘은 들어가야 되는 음식물을 쓰게 만들어요. 근데 얘를 빼자니까 미네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들어가니까 음식 맛이 써지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에 있게 되고 또 기계장치로 하려고 그러니까 칼슘이나 미네랄 들어가면 기계장치가 다 망가지니까 칼슘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풀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분무건조 개념이라는 상온 순간 결정 제염 기술이라는 이 소금 제염 만드는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칼슘도 살리고 마그네슘도 살리고 모든 미네랄을 살리면서 제대로 된 소금이 나올 수 있는 단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마그네슘이 그대로 들어가 있음에도 쓴맛을 확실하게 줄여놓은 소금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정제염 대비해서 순간 공정 결정 제염 기술로 만든 소금은 마그네슘 함량이 380배가 많아요. 그 바다에는 그만큼 원래 들어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살려서 소금을 만들면 옛날에는 써서 못 먹었는데 쓰지 않게 만드는 기술들이 이제 개발돼서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미네랄 소금들이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는 아까 기술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고 소금에 대한 인식이 아까 나트륨 중심이 아니고 바다에 있는 모든 미네랄 살리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돼서 그런 소금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그런 소금을 챙겨 먹을 때 우리가 미네랄 보충되고 그런 거예요.